안녕하세요. 오늘은 꿩의 비름과 란타나 또 개발선인장 근황 등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얼마 전까지 이렇게 꿩의 비름이 이렇게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지금은 이제 삽목도 해서 조금씩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6월부터 꽃대를 올리다가 9월부터 꽃망울이 천천히 보이기 시작하면서 거의 12월 초중순까지 꽃을 피웠습니다. 실내에 이제 들여서 꽃이 피었을 때는 실내에 들여서 꽃도 보고 이렇게 보냈고요. 개발선인장은 이제 꽃은 거의 다 따줘서 그 빨리빨리 따주는 게 또 빨리 개발선인장이 회복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꽃망울이 몇 개 남아있는 것은 그냥 놔뒀고요. 꽃이 좀 질듯이 좀 힘이 없는 것들은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그대로 두는 것보다 그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란타나도 지금 이렇게 계속 실내에서 피고 지고 합니다. 지금은 다시 꽃이 진 이후에 베란다에 내놨어요. 이렇게 꽃이 펴 있을 때는 실내로 들여서 꽃을 좀 보시고 또 베란다에 두시면은 또 다시 꽃이 피고 이렇게 그럴 때마다 제가 좀 그렇게 해줬고요. 또 그 베란다에 있을수록 그 오래 가긴 합니다. 베란다에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꿩의 비름도 그 햇빛을 좋아했고요. 햇빛을 많이 그 볼수록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꽃을 더 화려하게 또 그나마도 영양제가 또 부족하면 안 됩니다. 영양제도 같이 물을 주실 때 영양제를 10개 타서 주시는 게 좋은데요. 물도 너무 말려서 주시면은 그 꽃망울을 피우지 못하고 지는 수가 있어요. 이 아이는 삽목해서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인데요. 지금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도 잘라서 충분히 지금 계속해서 삽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에 수도 없이 많이 해놨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조금 더 된 아이들은 이렇게 잎이 커졌습니다. 커졌고 이거 최근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돋아납니다. 이런 아이들 계속. 이게 좀 큰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뚝뚝 잘라서 옆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 이 옆에 심으셔도 돼요. 이런 아이들 좀 못 자랐거나 이렇게 잎이 중간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 그냥 여기다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살짝 아무래도 조금 들뜨면 안 되니까 지지를 하게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 아이들도 뭐 이렇게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됩니다. 입장이 3개인데요. 그 3개 중에서 하나만 꽂아 놓으셔도 다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납니다. 이렇게 길면 긴 대로 또 잘라서 심으셔도 다 잘 자랍니다. 그리고 흙은 너무 젖은 흙이 아니라 그냥 수분기가 조금 있는가 보다 하는 정도의 흙이 좋고요. 삽목 후에 바로 그날 물을 주시면 무름으로 죽을 수가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한 4, 5일 후에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줄기를 꽂으실 경우에는 조금 젖은 흙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 유의할 점은요. 이렇게 뿌리가 내린 화초 밑에 다른 아이를 삽목했을 경우에 그 삽목이들은 영양제가 있으면 그 뿌리를 못 내리고 썩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삽목이가 뿌리가 내릴 때까지 한 달 정도는 되도록이면 영양제를 주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육이과의 아이들은 되도록이면 영양제를 많이 주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내에서 많이 웃자랄 수 있고요. 탄탄하게 기르셔야지 모양도 이쁘고 꽃도 잘 피울 수 있을 겁니다.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초보자들이 기르기에는 너무나 쉽고 재미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통풍이 좋아야겠지만 특별히 해충 관리가 까다롭지 않고 잘 자랍니다. 삽목도 잘 되고 꽃도 이쁘고 수영 관리도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아무 때나 뚝뚝 잘라도 별로 물음도 안 생기고 잘 자랍니다.
이거는 거의 활짝 폈을 때의 모습이고요. 안으로 들여서 보고 싶으실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안으로 그렇게 갑자기 들이면은 이 아이들이 꽃이 그냥 며칠 가지도 못하고 후두둑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밤에만 살짝씩 들여서 보시고 다시 낮에는 내어주시는 게 좋고요. 또 그렇게 적응을 시켜서 며칠 동안 적응을 시켜서 안으로 들여주시는 게 조금 꽃을 더 오래 볼 수 있습니다. 실내로 갑자기 들이면은 실내는 건조하고 온도도 높으니까 굉장히 그 개발 선인장한테는 환경 변화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후두두둑 다 떨어지면은 뭐 일주일 열흘 안에 그냥 후두둑 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베란다에 놓고 보시고요. 만약에 실내에서 꼭 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적응 기간을 두셔야 합니다. 3, 4일이든 일주일이든 밤에만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베란다에서 기르는 것보다는 꽃이 빨리 집니다. 그렇게 빨리 지면은 너무 허무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서 두고 길렀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거의 다 베란다에 놔두고 그냥 작은 거 한 개 정도만 들여놨는데 역시 그 들여놓은 아이는 굉장히 짧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베란다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한 달 반 정도, 2달 가까이 이렇게 활짝 펴줬고 예쁘게 피어났습니다. 너무 작은 아이들은 실내로 들여서 빨리 성장을 도와주시고요. 이렇게 꽃을 피우는 아이들은 베란다에 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의 한 달 반에서 2달 가까이를 꽃이 피고 지고 하니까요. 그렇게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란타나도 실내로 들이시거나 베란다에서 이렇게 기르시면은 피고 지고 계속 꽃을 피워주니까요. 너무나 효자 식물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뭐 해충 관리는 필요하지만 그리 까다로운 편은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해충 관리 미리 해충 방제를 해서 해충에 대비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한번 생기면은 조금 그 이후에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고 번거로워집니다. 잘 죽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초가 거의 죽거나 꽃도 피지 못하고 거의 진짜 겨우 목숨만 붙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해충 방제는 한 4, 5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미리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하나 방제를 할 경우에는 모든 화초에 거의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뿌려주는 경우에는 해충이 없던 아이한테 옮겨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이 아이는 미리 방제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는 좀 통풍을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또 꽃을 보시려면 아무래도 개화 촉진제를 조금 이제 꽃망울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뭐 한 4, 5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 주실 때 10개 타서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라핌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것보다는 확실히 꽃이 잘 피는 것 같습니다. 이 개발선인장도 제라핌을 이번에는 사용했고요. 정말 꽃을 많이 피워주더라고요. 그리고 베란다 그 월동을 위해서 모든 화분에 이중 화분을 했습니다. 정 안 되는 몇몇 화분만 빼놓고는 화분을 이중으로 그 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그 낮에 이렇게 햇빛이 따뜻한 날은 환기를 시켜줬지만 대체적으로 너무 추울 때는 서큘레이터만 사용했고요. 추운 날에는 신문지를 덮어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그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또 란타나도 개발 선인장도 이 란타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풍을 방해하는 가지를 좀 잘라서 삽목도 했고요. 개발 선인장도 몇 개 삽목을 했습니다. 실내에서 삽목이 가능하고요. 삽목한 아이는 실내로 들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베란다보다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